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대 미유승 대표이고요. 오늘도 윤현중 컨설턴트와 함께 오늘은 학과를 낮추고 학교를 높이는 전략 이를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입시 컨설팅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입시 컨설팅 하다 보면은 학과는 상관없습니다. 학교를 높이고 싶어요. 라는 의견을 참 많이 듣는데요. 의대를 준비하다가 성적이 하락하거나 교대를 준비하다가 성적이 하락하여 의대나 교대를 쓸 수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학과 상관없이 무조건 네임밸류 높은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과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학교를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송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께서 보시면서 내가 성적이 하락하거나 인기학과를 준비하고 있지만 비인기학과를 지원하여 대학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으니까요. 방송을 보시고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오늘 주제가 네네네. 학과를 낮추고 이제 학교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고3만이 아니라 고1, 고2한테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 빨리 연락하셔서 본방을 한번 사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는 절대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제가 학과를 낮추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시로 든 학과가 뭐 나쁘다라고 가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와 비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안 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보여주는 데이터, 그 학과가 한 학교에 국한된 학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학과를 낮추고 학교를 높이는 전략을 가져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전략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현재 수시를 준비하는 고3이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저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특목고 유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학과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시 입결이나 혹은 교과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점수인데요. 이렇게 최종 등록자입니다. 최초 등록자가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평균 컷과 70% 컷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나 경영학과가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경제학과, 3등이 이제 국제통상학과가 보입니다. 만약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나 내신이 3등급 초반인 학생이라면 작년 기준으로 경영학과는 조금 다소 어렵다,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통상학과의 경우는 이렇게 합격을 보장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영, 경제, 국제통상학과 순으로 이렇게 입결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한번 어떨까요? 자,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점수를 보게 되면 작년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평균 등급이 2.05, 네. 경제학과는 2.08, 국제통상학과는 2.44입니다. 자, 색깔들을 보면 경영, 경제, 국제통상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내가 경영을 지원하기보다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한 색깔들, 생활기록부에 녹여져 있다면 국제통상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도 2등급 중반이라면 경영학부는 다소 이렇게 위험할 수 있었으나 국제통상학과의 경우는 도전해볼 만한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 생활기록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학과를 낮추고 학교를 올리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보면 공통 교과목보다는 교육학이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범대의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주요 교과인 영문학 또 사학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사범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교를 크게 낮추기보다는 기본 교과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안전하게 마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곧 대학의 레벨을 크게 나누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려대학교의 의대는 어떨까요? 의예과는 명실상부 가장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의대여야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혹은 서연고면 된다라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성적이 조금 모자르다면 생명과학이나 혹은 이제 생명공학 혹은 이제 식품공학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대학교 교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대보다는 순수 자연이 이렇게 등급대가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공, 뭐 화학공, 전자공보다는 이렇게 물리학과가 이렇게 낮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대학이 다 정확히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적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갈 대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건 교과 전형이라서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렵지 않을까요? 전공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은 전공성을 위해서 학과를 변경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종합 전형의 경우 낮추려고 하는 학과와 나의 생활기록부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은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필수로 필요한 전공 역량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인기 학과인 경영은 너무 또 위험하고 그래서 국제통상학과나 경제학과로 낮추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 네모의 능력이 나의 생활기록부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내 생활기록부에 경영학적 마인드도 있지만 재무, 회계, 세무금융투자, 경상수학 등 국제통상학과와 경제학과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과를 낮추고 학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이려고 한다면 나의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역량이 드러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버리는 셈 치고요. 서울대 낮은과 한번 보니까 등급 차이가 되게 나던데 넣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평소에 전기전자를 준비하는 일반 고등학교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지원자들은 역시 성적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서울대는 서울대야 라고 이제 성적의 문제로 자신의 탈락을 위안 삼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전공성과 계열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렇죠. 전기전자는 물리, 센서, 또 신호처리,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식품영양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높이고 싶다면 변경하려는 학과와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지 생활기록부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문 교육 계열의 경우는 이제 어문 계열이나 혹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문학과 혹은 제3국어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학과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 학생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들은 다소 준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학과 전공성을 맞추기보다는 어문에 관심이 많고 번역 능력 및 문학에 관심이 높은 학생이라면 이렇게 학과를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교과 점수 중에서 제2 외국어 성적도 같이 본다는 점. 이것도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영학을 준비하지만 금융과 경제 관련 활동이 많이 적혀져 있다 또는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경제학 혹은 국제통상학과도 지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의치한 약수를 준비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의대생 기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생명공학을 준비하면서 성적이 높은 학생이 의치한 약수를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치대는 기계를 잘 다루는 학생, 한의대는 문헌 자료를 잘 분석하고
한문과 중국어에 거부감이 없는 학생, 약대는 화학을 중심으로 실험과 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등 이런 탐구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인체를 탐구하는 활동도 많이 아마 했을 거고요. 해부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깨구리 해부학도 벌써 고등학교 때 다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제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녹여놓게 되는 거죠. 식품과 이제 3대 영양소 및 영양에 대해서 활동이 있다면 식품공학도 어떻게 보면 지원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학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화공, 기계,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학 계열의 경우도 물리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전공을 조금 낮추더라도 계열의 적합성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같은 학교가 아닌 한 단계 학교를 높일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학과를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나머지 저번주에 아마 다 방송하셨죠? 예,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 예, 면접일도 같이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나의 생활기록부 활동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낮출 학과들의 전공 역량과 커리큘럼 등을 확인하여 얼만큼 나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활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공통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인의 장점을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면접에서 어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작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정말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심화 있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분명히 이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너 이렇게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왜 이런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서류 100%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는 전형 혹은 학과의 경우는 학과를 바꾼 이유를 입학사정관님께 어필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또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있는 전형과 학과를 선택하신다면 합격할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교를 높이는 것은 상위권 대학교보다는 중위권 대학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니까요. 1등급보다는 2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한 번 더 보고 확인해보고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소재는 학교에서 결과만 나온 것을 입학사정관님께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조금만 했는데 부풀려서 써진 것도 있고 이만큼 했는데 조금만 써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3학년 때 만약 진로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과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뭐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닌 활동에서 내가 이 부분을 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꼭 학업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 말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미 뭐 한지는 생활기록부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이미 네. 뭐 내가 뭐 했고 이런 것들은 생활기록부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능력을 조금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키워드가 적혀 있다면 이것들이 계속 심화 과정으로 녹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고3들은 듣고 바쁘니까 얼른 들어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고3 부모님은요? 고3 부모님은 들어도 돼요. 이제 고1, 고2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3이 되어서 이제 없는 공통점 껴맞추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통점을 우선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정확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학과의 특성이 아닌 학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학과는 어디일까요? 물리도 배우고 석유도 배우고 암석, 자원경제, 자원환경처리, 또 환경, 토양오염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우네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학과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 학과는 바로 자원환경공학과입니다. 이 학과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딜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환경공학과이겠지요. 이렇게 본인이 갈
과를 찾아보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기는 어떤 학과일까요? 재료를 배우고 반도체 공학도 배우고 금속공학과 공학 설계를 배우는 이 학과는 어디일까요? 자, 한번 전체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신소재공학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소재공학과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나의 생활기록부 방향성과 내가 원하는 학과가 맞는지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이 시기에 한 번씩 어머님들과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막연히 이제 산업공학과 하면 우리가 이제 이과 친구들이 어떤 특별한 공학적인 요소를 발견 못했을 때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인문학적 요소도 있다고 하면 좀 저는 안 되겠어요. 산업공학과를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예, 재료공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금속공학이나 공학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잘 확인하시면서 1학년이나 2학년 때 한두 개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컴공 가야지, 막연하게 뭐 경영 가야지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에서 파생된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글로벌 경영과 경영정보학과 그리고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가 성적이 하락해도 대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이 1학년이죠. 네네. 자, 1학년의 경우에는 정말 진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해도 계열 정도는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자, 보면 내가 어문 계열인지 경상 계열인지 또는 보건 계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계열에 해당하는 과목과 탐구 활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만약 본인이 보건 계열을 희망한다면 면역에 대해서 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는 식품에 대해서 또는 뭐 건강에 대해서 이런 계열에 관련한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좋다는 겁니다. 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가 모릅니다.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회 시간에는 사회적 환경이 비만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국어 시간엔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또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열과 관련된 활동이 꼭 아니더라도 1학년 때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요즘 학종 트렌드에 맞춰진 융합적인 인재로 보여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교과에 대한 심화인데요. 서울대학교 등등 많은 학교에서 꼭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교과목을 잘 배웠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를 공부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 때는 다양한 융합적 활동과 동시에 계열의 적합성을 맞춰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생명공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으면 의대, 성적이 예상만큼 안 나왔다면 식품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가주셔도 된다라는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나면 계열에 맞춰져 있던 내 전공성을 이제는 학과에 맞춰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전공성을 맞추기 위해선 내가 갈 학과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내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명공학에 기초한 활동들과 심화된 활동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해주시면 계열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전공에도 적합한 생활기록부가 마련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1학년 때 한 활동을 2학년 때 심화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끔 모든 과목을 전공성에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도 전공에 맞추고 수학도 전공에 맞추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꼭 전공의 모든 과목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현재 이제 고3 생활기록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1, 2학년 때 전공성이 거의 없다가 3학년 때 모든 세특에 전공성이 다 들어가니까 오히려 진짜 그 교과별로 나타내야 될 영향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를 꾸밀 생각이 없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부랴부랴 넣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꼭 추천드리진 않지만 전공성이 정말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활동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 생활기록부를 보면 항상 독서와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독서와 함께한다는 것은 본인의 활동의 깊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든 독서와 함께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성적을 이제 못 받게 된다면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본 틀을 잡게 되면 3학년 때 학과 선택 시 편하게 학교를 엄청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네. 미리미리 기본 틀을 잡고 목표를 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되어 버리면 그때 이미 늦어 버리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빅토르 입시례과 함께 해보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모든 학과를 변경하기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상황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한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3은 반드시 자신의 활동을 정리해보고 고1, 고2는 미리미리 공통점을 준비해서 나중에 대학교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